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이 건립된 이후 상황입니다. 그래서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이제 조선이 이제 일본과 어떻게 병합되어 가는지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시험은 사실 수능과 한국사 검정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순서를 조금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쉽지 않고 곤란하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을 순서대로 잘 기억해 주시면 시험 문제를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1904년입니다. 1904년에 한일의정서라는 걸 맺습니다. 1904년. 자, 한일의정서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협약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이제 이전에 청일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위협하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는 러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밀어내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계획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결국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의 영토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먼저 협약을 먼저 맺었던 거죠. 그게 바로 1904년에 있었던 한일 의정서입니다. 자, 그다음 1904년에 그래서 결국에는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1904년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걸 또 바로 맺습니다. 자, 1차 한일 협약은 내용 자체가 고문 정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고문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정치를 끌어들이는데 첫 번째 재정 고문에는 일본인이었던 메가타라는 고문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라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븐스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외교와 재정에 대한 고문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러일 전쟁이 거의 승리가 확고하게 될 때쯤에 이제는 러시아의 눈치가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905년에 되게 되면 조선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위해서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1905년에 있었던 제2차 한일 협약입니다. 다른 말로는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 여러분도 을사조약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 을사조약을 추진했던 우리나라의 그 매국노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이완용을 비롯한 4명을. 그래서 을사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제2차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한일협약과 2차 한일협약이 잘 헷갈리는데 을사조약은 제2차 한일협약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차 한일 협약을 맺고 나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 상황은 외교권이 박탈당했다는 건 우리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 자체로서 다른 나라와 외교적 교섭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교섭을 하려면 일본이 직접 우리나라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특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특사를 파견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일본이 다른 유럽 열강들과 작업을 다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외교권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도 이 특사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외교권 박탈을 잘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고 대신에 이 고종 황제가 특사로 보냈던 걸 일본이 알게 되면서 화가 나서 고종 황제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다시 즉위시킵니다. 일본이. 자, 그리고 2차 한일협약 때 통감부가 설치되는데 초대 우리나라 통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잘 알고 있죠?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거지만 저희가 우리 이제 의병 활동할 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도 합니다. 1909년에. 자, 그 다음 정미칠조약입니다. 1907년입니다. 이걸 한일신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미칠조약 때 있었던 일은 통감 정치를 하게 돼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이 정부 주요 관직을 하게 되는 차관 정치를 하게 됩니다. 차관 정치. 그래서 이때는 정미칠조약 때 차관 정치를 했다는 거. 차관이라는 건 통감이 외부의 인사를 다시 데리고 와서 일본인 인사들로 싹 다 우리나라 인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한다. 그래서 차관 정치라고 해요. 그 다음 1909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권과 그 다음 경찰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을 맺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총관리를 하는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 사실 지금 제가 쭉 설명했는데 굉장히 짧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외우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근현대사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이전에도 1882년에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그 다음에 89 제가 그때 얘기했던 1894년에 세 가지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가보개혁, 그리고 청일전쟁까지. 그 다음 그 이후의 상황도 독립협회도 배웠고, 그 다음 대한제국도 배웠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 또 외워야 될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은 1894년처럼 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904년에 한일 의정서를 맺고,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고, 그 다음 1904년에 다시 제1차 한일 협약을 했다는 거. 그 다음 연도인 1905년에 을사조약 제2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지만 이걸 일본이 알아채고 고종을 퇴위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1907년 7년이죠. 그래서 정미 7조약입니다.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르고, 7조약 때 차관정치, 즉 통감이 일본에 있던 인사를 다시 조선의 관리로 임명하면서 차관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909년 사법권과 경찰권을 가져가면서 마지막으로 1910년에 조선 총독부가 관리하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시험에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의정서, 그 다음 제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정미 7조약, 한국 병합조약까지 1904년, 1905년, 1907년, 1910년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운데 몇 개 빠졌지만 못 외우겠더라도 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그 다음 정미 7조약, 한국 병합조약까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순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적어 드렸잖아요. 한일 의정서 내용은 조선의 영토를 사용한다라는 그 문서를 지문으로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 내용을 지문으로 내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한국사 검정시험에, 그리고 수능에도.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순서를 외우지 않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가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